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훈입니다. 이번 주말에 영상 안 빼고 잘 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고 구독자분들도 이번 주 좀 주말에 많이 늘어나 주셔서 또 힘이 생깁니다. 자, 보시면 일단 하락을 얘기 드렸고 어디서 하락 출발하느냐, 이게 또 이제 중요했는데 또 좀 여러 가지 지수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지수 얘기를 그냥 지수니까 가볍게 들으실 게 아니라 종목에도 똑같이 접목되니까 꼭 놓치지 않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를 2650포인트를 얘기 드렸어요. 얘기 드렸는데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2681포인트 정도 돼요.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빠질 수 있는 게 이제 밑단 더 이제 밑단이 되겠죠. 2650도 되고 뭐 이렇게 될 건데, 일단 어디까지 하락 출발하느냐. 일단 지수로만 보면 전 저점까지 받았을 수 있는 저점까지 4%죠. 4%가 절대 한 번에 빠지진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가더라도 분명 빠짐 하루 이틀 나눠 가거나 하루 이틀 빠졌다가 반등했다 다시 빠지거나 뭐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고,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수가 좀 지지대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봉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매수를 고민한다면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그날 지수대를 먼저 보고 종목은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느 종목 섹터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내가 관심 있는 금액을 종목마다 설정을 해놔야 돼요. 일단 그것도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로 금액대 한번 찍어 봤고요. 일단 지수를 봐야 그 금액대 멈춰주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분할 매수든 뭐든. 그래서 일단 하루 단타도 나올 수 있어요. 하락장에서도 급락을 하는 게 가장 좋죠. 많이 빠져 출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면 빠질 거라면 빨리빨리 빠지는 게 좋고요. 정말 0.5포인트 막 보합 출발 이렇게 해놓고 쭉 밀어버리면 정말 좀 매매 완전 꼬이고 잘못돼 버려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계속 사다가 자꾸 그냥 하다가 또 손절도 못하고 물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한테 정말 급락이 차라리 낫다. 차라리 급락하고 말아 올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밑단 테스트를 2680포인트까지는 그 81포인트 정도인데 여기죠. 2600 90포인트가 일단은 여기죠. 2691포인트 정도가 그 금요일날 장에 지지를 해준 자리입니다. 꼭 체크해 두시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여기까지, 예를 들어 하락 출발했는데 0.5포인트 여기서 하락 출발한다 그러면 잠깐 반등 나왔다 다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 정도 포인트로 빠지고 반등을 하다가 갑자기 전 포인트 때까지 도달한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때까지 도달하거나 조금 요 정도 또는 요 정도 2700포인트 회복하는 그림 나올 수 있어요.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흘러내린다면 2700포인트는 하락을 베팅할 수 있는 인버스 금액입니다. 메모 되셨나요? 자, 지수가 하락하고 다시 보합권이나 전 저항대까지 올라와 주고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와 준다 그러면 거기는 단기 인버스 매수 자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종목을 살 게 아니라 지수 베팅으로 하방을 베팅해야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기 좋은 자리라는 거죠. 하락이 세게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과하게 갭으로 떨어져서 1, 2%가 빠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등 자리를 또 봐서 더 뭐 265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2690포인트까지 치고 올라가 줬네. 그러면 여기가 다시 인버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만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크게 보시는 게 좋아요. 30분봉, 60분봉 이런 걸로 지지대 저항대를 찾아서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지수대를 체크해 놓는 것이 또 되게 좋은 방법대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또 크게 보시면 일단 이렇게 열어 놓은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그 포인트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잠시만요. 뒤로 넘어가 버렸네. 자, 코스피 기준 2691포인트, 2681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 금액대가 일단 갭으로 빠지면 잠깐 튕겨줄 수 있는 자리. 요런 거죠. 요런 거 보시면 돼요. 요날 보시면 됩니다. 이날이 14일이에요. 4월 14일인데 이게 이 선 하나가 하루하루거든요. 자, 요날까지 상승이었다가 다음날 갑자기 갭으로 떨어져서 하락했지만 여기 때에서 2690포인트 지지받고 올라와 줬다. 그리고 추가 이렇게 다음날 또 마찬가지죠. 갭으로 떨어져서 2680포인트에서 멈춰졌지만 다시 한번 여기 2691포인트 안착하고 상승이 갔다. 그죠? 깔끔합니다. 이게 좀 지저분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자, 요날도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이렇게 마감됐는데 바로 다시 밀리면서 예전에 지지받았던 2691포인트대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이렇게 체크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도 많이 빠지네, 1% 빠지네, 2% 빠지네 하고 보실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빠지고 어느 정도에서 멈춰주는 걸 봐야지 종목도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기준도 요날 2690포인트 나오면, 반등이 나오면 반등을 확인하고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요, 반등 확인하고 이편성 회복하고 요쯤에 매수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손절로 보고 종목별로 그렇다는 거죠. 여기가 돌파되고 여기가 매수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지수를 찾아보고 내가 봤던 종목별 금액에 일치하는가, 어느 정도 비슷한가를 보고 매수를 해야 단기적으로도 1%, 2%, 3% 종목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 차원으로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도 잠깐 보면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맨날 언급드렸던 916포인트에서 정말 이렇게 바닥을 깨지 않고 지켜주면서, 요렇게 바닥을 깨지 않고 멈춰 있을 때 사시면 안 되고, 요렇게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올라와 줬을 때가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이런 게 하락의 강도가 약해지는 구간이니까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만 보면, 여기서만 보면 매수하기 좀 겁이 날 수 있어요. 분봉만 보면. 그래서 조금 확인하고 천천히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고, 이런 식으로 종목별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저도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한단 말이죠. 매수를 해본다는 얘기죠. 손절을 하든 뭐 하든 지수가 바닥에서 돌려줄 때, 그럴 때 시장의 종목군도 같이 움직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타도 나오고 신규 매수 자리도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0분봉 한번 돌려보면, 코스닥도 보면 제가 맨날 이렇게 봐왔다 보니까 지저분해요. 맨날 이게 장중에 보고 하니까 지저분한데, 자, 916포인트, 915포인트 여기 때가 지지 받았던 자리. 이거 보시면 일단 딱 보면 일단 여기죠. 916포인트 때 여기죠. 여기에서 지를 받았던 흔적.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입니다. 914포인트. 그래서 4, 5, 6이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 드린 거예요. 이제 갭으로 하락했던 자리, 여기가 돌파했던 자리에서 여기 단을 맨날 얘기 드렸던 거예요. 906포인트, 14포인트 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죠. 그게 요 수치입니다. 그리고 908포인트 얘기 드렸던 건 그 전입니다. 908포인트, 5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 정도죠. 여기 금액대죠. 요 정도 됩니다. 좀 지워놓을게요. 포인트 체크하시고요. 914, 5, 6이 중요하고, 일단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908포인트 정도가 또 8포인트 전후 정도가 또 되겠다. 7, 8포인트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08포인트 정도가 되겠다. 이 정도가 일단 빠지더라도 일단 한번 튕겨주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단타도 볼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좀 낙폭이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 포인트가 890포인트예요. 이렇게 890포인트, 914, 6포인트, 908포인트 요럴 때를 장 시작 전에 잘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분명히 우리 초보자분들도 요럴 때 사야 그나마 그날 지수의 바닥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사더라도. 그래서 항상 지수 체크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수를 맨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좀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정됐을 때 또 달라지긴 합니다만, 일단 종목 갖고 왔어요. 차기를 말고. 자, 또 보시면 요거 오늘 날짜에 갖고 왔는데, 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항상 뭐 그럴 때마다, 안 좋을 때마다 경기 민감주나 해운주 이런 것들, 그다음 조선주 이런 것들이 움직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 중에서도 정말 그냥 장이 아예 무너져서 폭락한다면 다 하락을 할 건데, 그 중에도 강하게 보합주는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요런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아니면 요런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찾아본다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HMM인데, HMM도 보시면, 자, 장기 하락 후에 이건 여기 지저분해져 있죠? 장기 하락 후에 여기 요걸 이제 바닥으로 보고 반등을 해줬다. 반등해주고 지속 상승이 가려면 여기 때가 되게 중요했죠. 얘기 방송에서 드렸습니다. 여기 때가
되게 중요했던 자리인데 이번에 그냥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와서 여기 때 이 박스의 중간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죠? 일단 요것도 이 박스권을 항상 보시라 그랬고, 박스권에서도 중간 수치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려보면 딱 그 지지 저항이 라인이 나와요. 계속 보시면. 그래서 지금 단기 보시면 HMN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자리대에서 멈추고 끝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빠진다고 낙폭이 흔들린다 그러면 여기 25,600원대가 여기가 일단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지수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요. 지수가 예전 저점 915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한 번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춰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자리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중간치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일단 하루만 보자는 거죠. 일단 우리가 하루하루 제가 방송 또 공유 드릴 거니까, 자, 하루만 봤을 때 여기 단에서 좀 매수 조금 담아볼 수 있고, 아니면 반등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빠지더라도 아니면 반대로 요것도 이제 올라가 준다는 가정도 해야겠죠. HMM은 올라가네. 보시면 이렇게 또 분봉 5분봉 30분 이런 거 보시는 거 좋거든요. 돌려보시면 이게 하루예요. 하루 이게 크게 볼 수 있죠. 30분봉 보면은 지지받아야 되는 자리가 30분 봉상 여기 딱 나오죠. 여기 때가 되게 중요했네. 27,000원. 그리고 지금 금액대가 여기가 되죠. 그래서 보합권 출발한 다음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보합권 출발하고 생각보다 HM이 안 밀리네. 그러면 27,400원 정도 구간에서 올라와 줄 수 있다. 목표치는 어디? 여기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빠진 다음에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지저분하고 좀 정신이 없으신가요? 좀 잘 보이고 하시나? 좀 댓글 남겨주셔야 알 텐데 하도 댓글들은 없으셔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미포조선이고, 현대미포조선은 일봉상 또 매수자를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조선주가 괜찮다면 81,000원, 83,000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번 하락의 폭이 하락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하락의 폭이 이어진다면 여기 때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온 거죠. 제가 맨날 이때나 보시라 했던 금액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때 1차적 2차적 지수에 따라서 멈춘 구간을 체크하고 보면 조선주 매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하나 또 조선주는 추가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자, 뭐냐면, 자, 단기적으로 추세 올려주고 왔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왔는데 여기가 깨지잖아요. 81,400원 깨지면 여기까지 빠지긴 할 겁니다. 일단은 빠질 거긴 한데 81,400원이 깨지면 이제 요 윗단이죠. 여기가 깨지면 조선주가 슈퍼사이클 가려면 더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달 더 봐야 되는 거예요. 한두 달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올라오려면.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 주는가를 보려 그러면, 올라가지고 정고점을 두드리고 돌파해 주는가 보려면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83,900원, 84,000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 81,400원 정도. 여기 구간대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대다.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요거 깨지면 손절이에요. 요거 깨지면 단기간 손절입니다. 단기간 손절. 밑단이 많이 열려버리니까.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안 되고, 여기가 되게 중요하니까 또 한번 이번 하락장에 여기 금액대에서 현대인포인트 어떻게 움직여 주는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 섹터군이 될 것인가, 주도성을 띄고 이어갈 것인가, 이건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금액대를 보고 대응을 해본다 가 되겠고, 로보로보, 그러니까 섹터별로 하나씩 갖고 왔어요. 섹터별 대장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갖고 왔는데 나는 뭐 대우조선 해양이 좋아, 삼성중공업 좋아, 같이 묶어보세요. 묶어보시면서 현대미포조선이 아까 말씀드린 금액대 지지를 멈춰준다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지대, 종목별 지지대를 받쳐주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를 그러니까 대장주를 꼭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로보로보도 갖고 온 거고요. 로보로보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상승 나오다가 다 반납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이제 단기 조금만 매집봉이긴 합니다. 매집봉 단기적으로. 근데 일단 만원대가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만원에서 끝나버려서 이건 일단 추가 하락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무게가 더 많이 실립니다. 자, 그러면 추가 하락이 실린다는 가정하에 9,000원 정도까지 열어놓는 거죠. 9,000원까지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로보 못 담았던 로봇추가 온다 그러면 요쯤
한번 관심을 가져볼 금액대가 아닌가. 여기가 깨지면 또 안 좋아지겠죠. 꼭 빠진다가 아니라 좀 횡보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다. 받으면 좋은 자리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로보로보. 그 다음에 이제 칩셋 미디어. 정말 섹터별로 잘 갖고 왔죠. 예전부터 많이 언급드렸죠. 요때부터 빠질 때부터 얘기 드려서 요거 이제 이번에 설정한 거고. 자, 여기가 맥점입니다. 여기 분할 가져가시면 됩니다. 얘기 드렸던 금액이에요. 맨날 얘기 드렸던 금액이죠. 요것도 칩셋 미디어에서 이렇게 요런 데서 사볼 수 있고, 강하진 않지만 요런 데서도 5% 10% 20% 나온다는 거죠. 지지대, 중요한 지지대에선, 중요한 자리에선. 그래서 해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빠지더라도 17,000원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17,000원 안 왔죠. 안 오고 여기서 지지받고 요만큼 목표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잘 나와줬죠. 보유자 하신 분들은 못해도 20% 정도 수익은 나셨을 거예요. 이때 사신 분들은.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장이 흔들리면서 빠지네. 빠지네.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러면 요건 뭘 봐야 되냐? 추세를 봐야죠. 추세. 단기 추세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루 단타를 치든 뭘 하든 사볼 수 있는 자리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21,300원 정도. 여기 구간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에서 여기에서는 빠져도 반등해보고 짧게 하루 단타든 가져볼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닌가, 이렇게 체크해 놓고 보는 거죠. 21,300원이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보면서 이런 거를 살 때 금액적 딱 21,300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와중에 분봉을 보시면 됩니다. 5분봉, 3분봉 돌려보면서 찾아가지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된다. 21,300원 정도 딱 보면 대충 금액이 21,300원 여기네요. 제가 설정한 금액이 여기인데 여기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또 보시면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죠. 21,700원도 있고. 그래서 낙폭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지대를 찾아서, 분봉상 찾아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 캔들이 나와주고 회복될 때가 매수 자리다. 지지를 받고 이렇게 튕겨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튕겨주는 모습이 나와야 지지를 받는 거지. 튕겨주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하나 얘기할게요. 여기 빠져서 여기에서 그냥 머무는 거, 여기에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머무는 거, 그냥 이렇게 머물 때 있어요. 횡보. 이거 지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깨고 내려가요. 깨고 내려가요. 경험상 많이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길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조금씩 올려주든가, 이런 추세 나오든가, 분봉상으로도. 그래서 그런 게 확인이 돼야 금액적을 체크해 놓고도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종목별로도. 다음에 인포뱅크입니다. 자율주행 대장주죠. 자율주행 대장주. 그래서 이 친구도 이상하게 여기 체크해 놓은 거, 칩셋 미드랑 비슷하게 체크해 놓은 거예요. 16,500원, 14,700원.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또 아주 맥점으로 잘 와줬어요. 와줘서 큰 상승을 못 먹었을 수도 있지만 목표치 여기까지 그때 봤거든요. 뭐 단기적으로도 짧게 봐도 한 10% 나온다. 딱 10% 정도 나온 수치였어요. 근데 보유하셨다면 더 많은 수익이 나셨을 거고 칩셋 미디어는 좀 달라요. 보시면 요렇게 중요한 금액대 19,600원, 16,400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금요일 장 보면 어떻게 느껴지시죠? 일단 여기가 깨지고 시작한 겁니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깨지고 시작했죠. 이 19,600원이 지지받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빠져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올라오면 저항이 되니까. 올라오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포가 되는 거예요. 19,600원 내 평단가인데 갑자기 내가 깨지네? 그러면 금액대 올라오면 다 팔고 막 나갑니다. 손절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밑단까지 열려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포뱅크는 짧게 보시면 이평선 기준 일단 받을 수 있는 게 단기보니 이평선이죠. 여기 18,000원대 이평선 있고 하니까 이평선으로 봐가지고 한번 튕겨주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빠지고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추세가 안 좋다. 안 좋죠.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한데 장이 안 좋은데 16,900원, 19,600원 회복하고 올라와 줄까요? 아무래도 무게를 반대로 싣는 게 더 어울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캠트로스고요. 이것도 되게 인기 종목이었어요. 되게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죠. 많았고 강한 시세가 나왔었고. 자, 제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칼날의 종목을 볼 때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추세를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이 하락 추세, 장기 하락 추세를 캠트로스는 벗어난 겁니다. 벗어났고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봐야 된다. 왜냐? 추가 하락보다는
횡보에 무게가 더 실린다 얘기 드렸죠. 왜냐? 가격 조정은 거쳤으니까. 자, 가격 조정은 거쳤으니까 기간 조정 성격을 띌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게를. 왜냐? 뭐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업황이 좋고 재료가 좋다면 어느 정도 금액대를 형성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일단 캠트루스만 보면 얘기 드리면 요겁니다. 캠트루스도 여기 바닥을 확인하고 요 추세가 새로운 추세가 생겼죠. 저점을 높여준 추세.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져주면 매수 자리 해볼 수 있는 자리. 이번 하락이 얼마 지날지 모르지만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만원 지지가 잘 받아줘. 만원 지지가 또 금액적 지지가 자꾸 나오긴 했던 패턴을 제가 보긴 했거든요. 만원 정도, 1200원, 만원 정도에서 지지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금액도 1100원, 만 여기도 지지가 나오는데 시장이 하락할 땐 좀 더 밑단을 열어놓고 추세를 보고 싶어요. 추세. 그래서 이거 일단 지워놓고요. 매력적인 금액이 아니니까. 자, 매력적인 금액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9,700원, 9,000원 후반대가 해볼 수 있는 단기 자리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가 깨지면 20% 하락이 열려버리니까 단기적으로 잘라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이고, 전선주 참 다양하게 갖고 왔죠. 오늘 보시면. 자, 대한전선이고 마찬가지죠. 요거 이제 지워놓고 얘도 정말 대시세 나왔다가 다반납 했고요. 지금 옆으로 기간 조정까지도 어느 정도 거친 모습입니다. 꽤 거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가 나와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중요한 금액이 여기에요. 1740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락 중에서도 세력이 의도한다면 버텨지거든요. 세력이 의도하면 버텨진다. 그래서 이 금액이 되게 중요한 금액대이거든요. 근데 하나 또 불안한 건 있죠. 아까 얘기 드렸죠. 이게 또 딱 아셔야 되는데, 길어지면 안 좋다. 그죠? 길어지면 안 좋고 빨리 올려줘야 된다 그랬죠. 빨리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대긴 합니다만, 좀 되게 빠르게 대응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어려워질 수 있죠. 일단 많이 열려버리죠. 물려도 회복은 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메가MD고 교육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참 다양하게 갖고 왔어요. 정책주죠. 이것도 교육 정책 되게 중요한 정책주인데, 보시면 장기 하락 중이에요. 아직 하락 중이고 장기 하락 추세 중입니다. 지금 단기적 횡보를 띄고 있지만 단기적 추세적으로 너무 깊은 하락을 크게 그려왔기 때문에 정말 금액적으로 금액적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추세적 지지가 아니라 금액적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책주니까 튀어 올라줄 수 있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얘는 이번 하락에 3,560원 여기 구간 전 저점이에요. 전 저점대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오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저점을 올리고 매물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준다 그러면 여기서 투매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량들이 투매가 나와준다 그러면 오히려 매매 동향 수급이 주포한테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더 깬다는 가정보다는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금액대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그래요. 이렇게 장기적 많이 낙폭했던 것들은 이렇게 목표치가 많이 열려버려요. 하락 중이어도 반등은 나오니까 정책주로 엮여서 언제 이렇게 좀 상승 나와줄지 모르니까 바닥권에서 관심 가져보자입니다. 다음은 CJ, CGV. 요것도 이제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관심 많으신 종목 같은데 요런 거죠. 요것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많이 올라와서 금액적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긴 한데,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한번 드리긴 했거든요. 여기 때인가? 여기 때가 지지방이 가장 좋다 얘기 드렸어요. 올라와서 지지방이 가장 좋다 했는데 여기에서도 변동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지워놓고 빠진다는 가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오히려 빠져야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오히려 빠져야 금액적 메리트가 생기고 여기 물려있는 것들의 투매도 나오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아니면 투매가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추세가 깨져버리면 밑단에 사는 사람들도 수익이 반납되는 게 있어서 매도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짐이 나쁘지 않다. 이게 신규 우리 관심이니까 오히려 나쁘지 않고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 못 샀던 금액대 포지션을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금액이 26,500원, 400원 정도, 25,000원 정도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요. 이게 정말 장이 뭐 계속 하락해서 깨고 내려간 다음 밑단이 자꾸 열리지만 지금 당장은 볼 수 있는 자리대가 여기 되다. 여기 두 개만 일단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사조시푸드, 수산 관련주죠. 정말 참 다양하네요, 그죠? 보시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수혜주가 돼가지고 뭐 곡물 가격도 오르고 수산주도 오르고 막 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온 게 어떤 종목은 또 이 하락장에서도 튀어 올라줄 수 있으니까 공부 차원에서라도 보자. 매매 안 하더라도 보시자는 거고. 자, 단기적 보면 여기가 요거 이제 제가 그 얘기했던 세력 중에 쌍봉 아닙니까? 쌍봉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쌍봉인데 이걸 왜 봅니까? 이렇게 이미 세력이 털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점대에서 나와서 시세가 나와서 반납되는 것이냐, 바닥에서 나오는 것이냐인데, 지금 보면 이 지금 그림만 보면 당연히 단기 쌍봉이죠. 그러니까 밀리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항대를 돌파 실패하니까 눌리고, 돌파 실패가 눌리는데 돌파 실패 이번에 했기 때문에 내려와 좀 잡아봐야죠. 그 관점입니다. 깔끔하죠. 자, 보시면 일단 1차 2차 금액대가 이거예요. 1차 중요한 금액대가 6,500원 정도, 그 다음에 추가 하락하면 여기 추세대까지, 까집니다. 추세대까지 그거 보시면 딱 나옵니다. 추세대까지 설정해 놓고 보시면 매수 자리, 해볼 수 있는 자리 나온다. 추세 깨지면 아웃 해야 되겠죠. 단기 추세 깨지면 아웃. 왜냐? 이렇게 꼭 빠진다가 아니라 이렇게 박스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박스로. 하지만 손절 못하면 박스로 진행되는 거 봐야 되고, 뭐 시간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추가 여력의 금액을 남겨야 됩니다. 분명 그렇게 해야 돼요. 일단 추세만 보면 추세 지지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 나오고, 재차 나중에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고, 돌파되면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대 체크해 보시면 참 종목별 맥점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식품주고요. 식품주 풀무원 최근에 얘기 드렸어요. 최근에 요 박스 돌파됐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되면 매수 자리입니다, 얘기 드렸죠. 18,000원 정도예요. 그게 18,000원 정도 움직임 보시죠. 움직임 또 하나 추가 추세입니다. 18,000원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되게 힘들게 뚫어 올리고 거래량이 들어와서 뚫어 올린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 우상향을 하려면 18,000원 안 깨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하지만 정말 이제 갭이 떨어지고 급락이 나와가지고 깨져가지고 장대로 떨어지는 거 오히려 땡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땡큐 금방 회복될 거니까. 정말 과도하게 빠지고 시작하는 거는 반등도 세게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18,000원 구간 잘 보시고, 추세 때 금액 잘 보시고요. 추세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잘 보시면, 하락 중에서 일단 하루짜리로 보는 거예요. 내일 또 같이 또 점검해 볼 거니까 하루짜리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지수 하단이 왔을 때 관심 종목을 어느 정도 금액에서 지지받고 지수가 돌려간다, 그러면 풀먼 매수해 볼 수 있는 금액, 매수해보자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수와 접목해서 종목을 보시면 매수 타점이 나온다. 단기 매수 타점, 하루 단타 자리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안 되시더라도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자리지 무조건 받는 거 아니에요. 이 금액에 샀는데 물렸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대응의 영역이에요, 주식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봉으로 나와 주는가가 확인돼야 돼요. 분봉으로 18,000원 지지되는가 확인해야겠죠. 여기 내렸다, 그죠? 딱 여기에요. 여기 때가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빠졌는데도 여기서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가 나오면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별, 관심 있는 종목별을 체크해 놓고 보시라. 체크해 놓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하루만 봤을 때도, 하루 단기 그날만 봤을 때 최고의 매수 타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좀 한 주 다음 주 한 주가 좀 무섭긴 하네요. 하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이 재료가 있어요. 다음 주 한 주에 또 대형
메이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코카콜라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실적이 잘 나와주면 미국장도 실적이 좋고 경제가 죽지 않고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고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실적 발표인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나와줘서 좀 하방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급락한다? 오히려 급락이 강도가 강할수록 신규 매수 종목이나 신규 매수자에겐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정말 그 댓글 참여 그 해주세요. 제가 왜냐면 방송의 방향을 잡을 때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종목별로도 힘들어하는 섹터가 뭔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는 섹터가 뭔가, 이런 것들이 방송의 또 방향에 도움이 되니까 댓글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은 꽤나 댓글 뭐 아직 구독자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주시면 소통해 보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주 잘 이겨내 보자고요. 뭐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